네, 안녕하세요. 오늘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 시드니에서 교사로 취업하기 발표를 하게 된 워프렌즈 11기 호주 멘토 공지연입니다. 우선 저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호주로 떠날 당시에 20대 후반이었고, 대학에서 패션과 중국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유아교육을 공부한 적도 없었고, 관련 경력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주에 가서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차일드케어 센터에서 취업한 것이 저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도전이었고요. 교사 과정을 수료하고 나서는 호주 차일드케어 센터에서 약 1년 동안 일을 하다가 2019년 11월에 워킹홀리데이를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지금은 제가 호주에서 기저귀를 열심히 갈았던 경험을 잘 살려서 다들 기저귀라고 하시면 떠오르는 그 브랜드 매직 팬티 이걸로 유명한 회사에서 브랜드 매니저로 마케팅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설명의 순서는요. 제가 왜 유치원 교사로 일하기로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호주에서 교사로 취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 그리고 제가 워킹홀리데이를 하면서 느꼈던 전반적인 경험들을 쉐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주 얼리 차일드후드 에듀케이터에 대한 간단한 배경 설명부터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호주처럼 아동보호법이 굉장히 선진화된 나라에서는 아이들이 보호자 없이 방치되는 것 자체를 아동학대로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 혼자 방치되는 것이 불법이고요. 대신 부모들이 돈이 없어도 아이들을 이제 안전한 차일드 케어로 보낼 수 있도록 그 비용은 정부에서 보조를 다 해줘요.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센터로 보내기 때문에 유치원 교사라는 직업 수요가 굉장히 높고요. 심지어 이 센터에서도 한 교사가 맡을 수 있는 아이의 숫자가 엄격하게 법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아지면 센터에서는 선생님들을 많이 고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36개월 미만 널서리 반의 애들이 한 반에 6명이다. 그러면 그 반은 담당 선생님이 무조건 2명 이상 고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 한 명이 아이들을 최대 4명밖에 담당할 수 없도록 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왜 갑자기 호주에 와서 유아교육을 좀 뜬금없이 공부를 하게 되었는지 이 이유가 이제 앞에 말씀드린 내용과 연결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항상 이제 인력이 부족한 직업군이다 보니까 관련 자격증만 따면은 취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워홀러 분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것 중 하나가 잡 구하는 거죠. 저는 호주 가기 전에 이제 영어를 못하는 편이 아니었는데도 제가 가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또 저는 체력이 좀 안 좋은 편이라서 농장이나 공장 같은 힘쓰는 일은 애초에 고민하지 않고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취업이 또 잘 되는데 시급도 높은 편입니다. 저는 2018년, 2019년 이렇게 일을 하다가 왔는데요. 당시 받았던 페이슬립을 찾아보니까 27.5불에서 31불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시급을 받았더라고요. 이제 이게 한화로 계산하면 25,000원 정도의 시급입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한인잡 하는 친구들 시급은 한 12불에서 13불 정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2배 정도 시급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참고로 한인잡을 하게 되면 대부분 호주 최저시급보다 적게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유치원 교사로 일을 하더라도 한인센터에서 일하면 저 정도 시급 안 주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열심히 하고 오셔서 오지잡을 웬만하면 찾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당시에는 간호, 요리 다음으로 차일드 케어가 영주권을 받기 쉬운 직업이었어요. 뭐 제가 꼭 영주권을 받고 싶었던 이유 때문이 아니라 이미 굉장히 많은 외국인 여성들이 차일드 케어를 공부하고 취업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같은 아시안 여성들이 취업을 하기 쉽도록 길이 이미 굉장히 잘 닦여져 있는 편이었죠. 그래서 취업하기가 조금 용이했고, 그리고 네 번째는 호주 떠날 당시 저는 이미 20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저는 돈을 벌러 워킹 홀리데이를 떠난 것은 아니었고 때문에 한국 돌아올 때 경력이 뭐라도 좀 남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호주에서 유치원 교사를 하다가 한국에 돌아오게 되면은 한국에서 영어 유치원이나 영어 강사 일을 할 때 경력으로 인정이 된다고 들었었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호주에서 유치원 교사 일을 해보고 나서 저는 일반 직장인 생활이 더 잘 맞는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일반 기업에 취업을 하기는 했지만 이 경험을 살려서 저만의 스토리로 취업을 하는데 도움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한국에 와서 경력을 잘 살렸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일하면서 계속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유치원 교사는 반 아이들은 물론이고 동료 교사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과도 끊임없이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직업이라서 돈도 벌고 영어 사용 경험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유아교사가 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호주에서 교사로 취업을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냐? 사실 교사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방법도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경우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저처럼 한국에서 유아교육 공부를 한 적이 없고 경력이 없는 분들. 호주 컬리지에서 전공 코스를 밟아서 자격증을 따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한국에서 이미 유아교육을 전공하셨거나 교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은 호주의 RPL 제도라고 해서 한국 자격증을 이제 호주 자격증으로 변환을 해서 발급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자격증을 변환을 하든 아니면 호주에 와서 새로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든 호주 정부가 인증하는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이 차일드케어 센터에서 취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법으로 정해놓은 필수 조건이고요. 이제 제가 앞서서 취업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사실 저랑 같이 교사 자격증을 딴 분들 중에서 취업에 실패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신데 그 이유는 대부분 영어 실력 때문인데 그래서 제가 자격증 외에도 잡을 구할 때 좀 추가로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알려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IELTS 점수인데요. IELTS는 이제 토익 같이 공인 영어 시험인데 저희는 비영어권 국가에서 온 외국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IELTS 성적이 6, 7 정도 이력서에 이제 적혀 있거나 같이 제출을 하면 이 사람은 영어로 일을 하는데 문제가 없구나. 라고 센터에서 이제 판단하는데 도움이 좀 될 수 있겠죠. 물론 영어 면접도 보기는 하는데 제 생각에는 영어 성적이 있으면 분명히 도움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2외국어인데요. 제가 일했던 몇몇 센터에서는 아이들한테 중국어랑 일본어를 가르치기도 했고요. 그게 아니어도 호주는 이민자의 나라이기 때문에 다양한 나라에서 온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2외국어를 하시면 좋아요. 저도 반에서 한국인이나 중국인 아이들은 거의 제가 전담해서 통솔을 했고요. 없어도 상관은 없지만 플러스가 될 수 있다는 점. 다음은 유아교사 자격증 혹은 학위를 딸 때는 무조건 유치원에서 실습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실습을 했던 유치원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아 놓으면 굉장히 좋아요. 호주에서 취업을 할 때는 레퍼런스 체커라 그래서 제가 일했던 곳에 전화를 해서 얘가 일했을 때 괜찮은 애였어? 얘 일 잘해?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먼저 당당하게 추천서를 좀 제출을 하면은 레퍼런스 이제 체크 과정이 좀 더 스무스하게 진행될 확률이 높죠. 마지막은 이거는 그냥 제가 업무를 해보고 느낀 팁인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노래나 율동 그리고 놀이 같은 거를까지 외워서 준비해 가시면 좋아요. 이것도 하나의 업무 스킬이다 보니까 익혀서 가져가면 아이들이 되게 좋아해주고 잘 따르고 또 센터에서도 굉장히 좋게 봐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일했던 차일드 케어 센터에 취업하는 것 말고도 사실 교사로 일하는 방법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방과 후 교사로 일할 수도 있고 한글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신 분들도 계셨고 다양한 취업처가 있다는 거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요거는 제가 시드니에서 일하면서 한국인 분들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일하는 경우를 확인한 것들만 좀 적어봤어요. 전반적으로 제가 호주 워킹홀리데이 경험을 했던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는 워킹홀리데이를 돈을 벌러 간 건 아니었어서 최대한 많이 여행도 해보고 좀 경험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최근에 업로드한 영상 중에 제가 느낀 호주의 장점 5가지를 정리한 영상이 있어서 캡처로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도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가셔서 꼭 누리셨으면 좋겠는 장점들 간단하게 소개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날씨입니다. 호주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게 아무래도 따뜻한 날씨일 것 같아요. 이제 따뜻한 날씨도 그렇고 제가 있었던 시드니는 특히 365일 중에서 연중 340일이 화창한 날씨인 만큼 여행하고 놀러 다니기 굉장히 좋은 날씨예요. 저는 추운 날씨, 비 오는 날씨를 싫어해서 저같이 날씨에 좀 민감하신 분들한테는 이게 되게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자연 경관. 호주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죠. 아름답고 다양한 자연 경관인데 이제 시드니는 1시간 이내에 근교에서도 호주의 대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서 주말을 이용해서 이곳저곳 가서 힐링할 수 있는 곳이 정말 많아요. 세 번째는 호주에만 사는 귀여운 동물들.
이제 한국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귀여운 동물 친구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는 캥거루랑 코알라, 그리고 호주는 따뜻한 나라이다 보니까 동물들이 되게 많고 커요. 그래서 저는 항상 다니면서 특이한 동물들 만나는 게 굉장히 재밌었고요. 네 번째는 제가 있었던 시드니 도시 생활. 시드니는 이미 이제 세계적으로도 아름다운 도시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죠. 시드니는 항구 도시라서 이제 바다와 그리고 육지 그리고 빌딩 숲 그리고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축제와 뮤직 페스티벌이에요. 호주는 워낙 날씨가 좋아서 야외 공연이 많고 또 한국에서 쉽게 볼 수 없는 호주 출신 아티스트들 공연이 많아서 저는 음악과 페스티벌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어서 행복했었습니다. 마지막은 제가 사전 질문을 받은 것들 중에 몇 가지만 뽑아서 답변을 간단하게 달아봤는데요. 워킹홀리데이 가기 전에 영어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저는 한국에서 전화 영어 2개월 했고요. 그 다음에는 필리핀 세부에 가서 어학연수 3개월 한 후에 호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어를 잘 못하는데 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영어 실력은 정말 고고익선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에 한국어를 못하는 외국인이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렇게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영어권 국가에서는 영어 능력이 기회이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한 많이 하고 오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영어 실력이 실제로 늘었나요? 저는 영어 실력 자체가 늘었다기보다는 영어 자신감이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시게 되면은 한인 모임이나 한인 타운 이런 데에 너무 컴포트 존에 매여 계시지 마시고 다양한 외국인 친구들 만나고 영어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경험을 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인종차별 겪은 적 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시드니라는 대도시에 있었기 때문에 백인들보다 아시아인들이 훨씬 많은 도시예요. 그래서 사실 인종차별을 대놓고 겪을 일이 제가 생각하기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아시아인들이 훨씬 더 많고 또 경제권도 아시아인들이 쥐고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시골 지방으로 가면은 인종차별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또 듣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심각한 인종차별을 겪은 적은 없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